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육식갑자 이론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육식갑자 이론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상에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은 경진년입니다. 경진년. 경하면 우리는 경이 뭐예요? 이것이 이제 을경합과 금인데 이게 양금이기 때문에 금태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하늘, 땅. 하늘에 경금이 있는데 경금이 건조한데 금태가까지 해서 하늘이 엄청나게 건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은 진토인데 근데 진술충 태양한수가 태양한수. 지상이 찬 겁니다. 지상이 차면은 수증기 증발이 안 돼요. 특히 겨울철에는. 겨울철과 봄으로. 근데 하늘은 건조하잖아요,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2000년 경진년의 겨울과 봄으로는 엄청나게 건조한 기상이 천지를 지배한 겁니다, 이게. 이걸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전달 현상론이나 열전달. 이런 걸 배우면 지금 이해가 이제 좀 빠른데. 여기가 굉장히 차다. 그럼 수증기 증발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러니까 이게 이때 경진년의 동해안에 산불이 엄청나게 찬 거란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1년의 총체적인 기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각기아파 토 얘기했죠? 토태과. 토태과 하면 뭐다? 하늘에 습기가 엄청 많다. 그럼 하늘에 습기가 엄청 많으면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온도의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차갑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 수증기가 많으면은 그 물이라는 것은 연력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토불급이다. 그러면 감년은 하늘의 토태가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이제 조건이 맞으면은 폭설이나 폭우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대개 갑자가 붙은 애는 폭설이나 폭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자가 붙은 애는 그 반대고. 김연년 이런 때는 이상하게 뭐 비도 많이 안 오고 뭐 기상이변도 별로 적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을경합과 금. 을경합과 금이니까 경년은 양년이니까 금태과. 을년은 금불금. 그 금태과의 해는 하늘이 엄청나게 건조한 거예요. 하늘이 건조하다면 뭐예요? 온도 변화가 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온도 변화가 추운 쪽으로 심해질 수도 있고 더운 쪽으로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금태과의 해가 되면은 습기는 엄청나게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온도 상승에 의해서 수증기를 많이 함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습기는 굉장히 적다. 그 온도 변화가 심해서 굉장히 강추위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 2차 대전 같은 때 이 경년에 시작해서 경신으로 이렇게 딱 가게 되니까 이때 추위 문제가 뭐 스탈린과의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금년에 많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년 양년에는 수태가 하늘이 노골적으로 찬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음년은 수불금. 그래서 음년에는 하늘의 온도가 낮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신년은. 그 다음에 정임합과 목태과 하늘에 강풍 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자가 들어가는 해는 무조건 이게 강풍하고요. 강풍. 강풍에다가 이게 이미 이게 양수 아니에요. 수니까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또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12년에 그 임진년에도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4개나 왔는데 4개 한반도를 친 것만 해도 바람이 세서 한반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지 않았으면 한반도까지도 못 올라왔을 텐데 세서 한반도에 올라왔는데 비보다는 그냥 엄청나게 바람의 피해가 심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창문에 테이프 붙이고 난리 쳤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년은
못 굴게 하는 거죠. 바람의 영향이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게합화 화해에서 양년은 하늘의 온도가 높죠. 수증기 함유량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년은 화불급. 하늘의 온도가 높지가 않아요. 계수는 찬 냉기인데다가 화불급까지 겹쳐갖고서 계자가 들어가는 한은 하늘은 무조건 찹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전반적인 어떤 기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주 쉽게 뭐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병오년, 그 뭐예요? 임오년, 개미년, 뭐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임오년이면은 이게 개미년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 개미년이나 병오년이요. 병신아파수에서 수태가가 되잖아요. 하늘은 차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는 자오충 소음구나. 그래서 소음구나는 덥다. 그래서 이런 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은 차고 지상은 더우면 수증기 증발이 순조롭잖아요. 하늘로 수증기가 많이 웬만큼 올라갔는데 하늘의 기운이 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수증기가 응결이 잘 되잖아요. 비가 순조롭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에는 강수 현상이 최소한 순조로운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내릴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비가 안 와서 뭐 이렇게 일이 난다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보세요. 무술년, 그 무술년은 화태가죠. 화태가면 하늘은 덥다. 그 다음에 진술충 태양한수, 지상은 차다. 지상은 차니까 하늘로 비가 올라가요? 수증기가? 올라가는 양이 줄잖아요. 근데 하늘은 더운데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를 많이 함유할 수가 있잖아요. 올라오는 양은 적은데 수증기의 함량은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늘에 구름만 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해년 같은 애도 마찬가지인데 해수가 차잖아요. 그 정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년 같은 애가 2008년이었는데 2007년 학생들한테 이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낄 테니까 구름은 많이 끼지만 비는 별로 안 올 거다. 비가 온다면 국지성으로만 때릴 거다. 2007년의 기상이 하늘에 한반도에 구름이 많이 꼈어요. 그런데 비는 별로 구름에 낀 양의 운량에 비해서 비는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기상청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게 기상청은 구름의 양에 비례해서 어떤 저걸 물론 온도도 보지만은 이때 운기가 덥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기상청이 예측하는 것만큼 온도가 차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상청의 오보가 구름은 껴서 비가 올 거라고 예비를 하는데 구름은 많이 꼈는데 의외로 비가 많이 안 오는 해. 이런 해가 2007년 정해년 이런 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기상 관측 자료를 포함해서 이렇게論기론적인 어떤 속성을 내재된 속성을 알지 못하면은 항상 기상 예측에 오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2002년에 하늘은 오화, 자오충 소음구나. 뜨겁죠? 뜨거운 열기가 하늘로 올라가. 근데 임수는 찬 냉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임합화 목해서 임년이 양년이니까 목태가 강풍이 부는 거예요. 이게 임오년에 1년 내내 좌우하는 기운인, 지배하는 기운인데 여기에 이제 온 육기에 따라서 하늘에 5개의 기운이 있고 땅에 6가지의 기운이 있어서 이러한 기상의 바탕에서 임오년의 이런 총체적인 기상의 바탕에서 온 육기가 또 계절별로 10개의 계절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피고서 이거를 보되 이것의 바탕에서 전체적인 기운을 갖다 봐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60년이 있으면은 10개의 구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600개의 어떤 속생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일지는 또 80년마다가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180년마다가 이걸 갖다가 그 10개씩 보게 되면 1800개의 기상인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개미년 1년 내내 가랑비가 내렸다 그랬죠. 미터는 뭐라 그랬어요? 끈끈하고 뜨거운 포와 과포와 수증기, 뜨거운 수증기. 지상에서 지속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늘은 계수는 찬데다가 이게 화불급이 됐으니까 또 더 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수나 이런 기운은
순간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임수는 순간적으로 작동하지만 양기, 기수는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지속적으로 천냉기가 들이오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이슬비가 가랑비나 이슬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한번 개미년에 기상청 관측자를 과거 기상자료를 갖다 봐서 비가 얼마나 자주 왔는지를 갖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놀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1년 전에 단지 개미라는 글자를 갖고서만 이걸 갖다가 미리 예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동아시아의 그 학문이 여기 수준이 높은 것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흘 이상의 기상 예측도 가능하지 않은 판에 이걸 1년 전에 이걸 갖다가 미리 1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동양의 역의 그 우수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2003년에 기상을 다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충청남도 도청에 가서 기상 예측을 1년 전에 했는데 그때 실국장들 몇십 명하고 자문교수단 몇십 명하고 기자단들을 있는 자리에서 했는데 1년 후에 딱 맞아서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비가 지긋지긋하게 내리고 이것이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쪽집게 하는데 쪽집게라는 것은 원래 이론적인 배경이 없이 영감이나 느낌이나 이걸로 하는 것이 쪽집게지 이건 이론적인 바탕에 의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푸는 건데 쪽집게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예측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축년이라면 이렇게 돼서 잘 보세요. 기본 운세가 정화와 축토가 있고 정의와 목이 됐는데 이게 음년이니까 목불국이 됐고 충미충 태음습토가 됐고 그래서 1운, 2운, 3운, 4운, 5운인데 이것이 73일씩 73일 정도씩 2월 2일서부터 4월 1일까지 이렇게 73일씩 해서 1운, 2운, 3운, 4운, 5운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개군인데 근데 이게 목불급 아니에요. 정임합파 목이니까. 목불급, 화태가, 토불급, 금태가, 수불급. 목화 토금수로 오행이 바뀌면서 불급태가 불급태가로 음양이 또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이 지속적으로 교차하면서 이게 순환하면서 이 자연을 갖다가 이게 그 역동성 있게 또는 조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12지지에 1년 12개월 변화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지장간으로. 그 다음에 이 땅의 비운도 충미층 태음수토가 세 번째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간의 기운은 빠르기 때문에 1운부터 시작하는데 지지의 기운은 늦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음수토, 소양상화, 양명조금, 태양한수, 다시 돌아서 거름풍목, 소음분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삼양이고 삼양, 세 개의 양이고 이게 삼음입니다. 삼음. 순서가 거름,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이클릭 그런 서큘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음 습토니까 습토가 끝났죠. 소양, 양명, 태양. 그 다음에 다시 거름, 소음, 태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삼음, 삼양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순서로 돌아가느냐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기가 끝나는 것이 3월 19일, 5월 20일, 7월 22일, 9월 22일, 11월 21일, 1월 19일. 이게 절기에서 24절기에서 절이라는 것은 그 달에 기운이 들어오는 거고 기는 그 달에 이제 그 중기가 시작되는 건데 이게 절기 아니에요. 15일씩. 이 기라는 것이 태양의 그 순행에 따라서 이분이지 않아요. 춘분, 추분, 하지, 동지 해서 태양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온 6기의 절기 일어나고 맞아 들어가 거의 시간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춘분, 추분, 하지, 동지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절기에 끝나는 때 오운육기에 같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비가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치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쌀쌀하다가 갑자기 따뜻해지기도 하고,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그 변하기 때문에 절기가 무섭다, 절기는 변함이 없다, 절기는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에 내재된 그러한 그 이론의 오운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 살지만은 동양인들이 가져야 되는 동아시아의 전승 지식의 어떤 그런 우월성 내지는 그 깊은 천리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기와 보면은 여기 2월에는 입절이 2월달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2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띠가 이게 2월 4일 입춘이 되어야지만 그 새해의 띠를 받는 겁니다. 아무나 띠를 받는 게 아니에요. 2월 3일에 태어나면 그 해의 띠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 뭐 갑오년 하면 말띠죠. 갑오년에 입춘이 돼야지만 이 말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그 뱀띠가 뱀띠인 거죠. 아니, 뱀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2월 달에 입춘과 우수가 있고 3월 달에 경치과 춘문, 4월 달에 고구 해서 2분 2지는 이것은 이제 월의 중기는 태양의 순환인 것이고 이 달에 절이 들어온 입절이 되는 것은 달의 어떤 기운으로 또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절기가 들어올 때마다 기상도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달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기상이 엄청나게 변하는 걸 갖다가 이게 주역의 계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주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12월 소식계라는 거죠.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소식. 괴가 이 음양의 효가 바뀌는 겁니다. 음양이 바뀌는 거. 음양이 바뀌는 것이 괴인데 소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고 소식이 들어오는 게 소식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인이 생겼으면 남자가 애인이 생기면 음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음양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게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기에서 뭐 수태가가 들어오고 뭐 하는 것이 다 기운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이 다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언어들도 동양의 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입추처서, 그 1월 달에 소환대안 아닙니까? 그 소환이 되면은 가장 추운 때가 이제 소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로는 뭐예요? 흰이슬, 한로는 찬이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강은 서리가 내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상달력을 이렇게 매년 만든 겁니다. 2012년에 나온 기상달력인데 이게 2008년,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은 여름에 장마 기간에 비가 제대로 안 왔어요. 장마가 없다 그때 그러겠죠. 2010년에는 가을 장마가 크게 된다. 이게 마친 적중사례죠. 2011년은 2달간의 긴 장마가 졌다. 2012년에는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이런 날씨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 세다. 예. 여러분들도 그건 아시죠? 2013년에 기상달력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상별 대황,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시험 볼 때 길방 어느 방향으로 하지 시험을 갖다가 이제 더 굉장히 그 잘 보느냐 하는 뭐 얘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동서기상학 책이죠. 이제 이런 강의한 내용을 갖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오년 하늘도 덥고 땅도 덥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도 덥고 땅도 덥고 수증기가 잔뜩 있죠. 이때는 뭐야? 폭우, 호우성, 폭우, 폭설 굉장히 가능한 거죠. 그죠? 무더위, 뭐, 그 다음에 이게 열대야, 뭐, 태풍이 오면은 비가 많이 내리겠어요? 바람이 많이, 비가 많이 내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신년,
허태가죠. 무자가 들어간 인신증 소양상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도 이제 하늘도 온도가 높고 지상도 온도가 약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08년 가을철에 굉장히 무더웠다 이거죠. 이때 이렇게 뭐 가을철에 이제 장사에 단풍이 늦게 들고 빙가르는 맥주 판매가 성수기를 지나서도 호황을 보이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그때 일기 기상 예보를 보면은 그때 너무 더워갖고서 그 다음에 어떤 에어컨이라든지 빙가르 판매가 아주 가을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마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것. 이렇게. 장마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게, 여기 뭐 수불급 태음수부터 수불급 소양상화. 이게 찬 기운이 있어야지만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려오면서 찬 기운이 존재하게 되면은 장마전선이 형성되는 건데, 이게 다 수불급이니까 장마전선이 이게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가, 여기 보면 장마는 간헐적으로 퍼붓는 포화성 형태의 강수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장마가 안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간헐적으로 퍼붓는 포화성 강수 형태라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덥고 나서 무더우면은 그때 스콜 쏟아지듯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상 달력해서 추운 날씨인데 양명조금, 태양한수, 뭐 이런 화불급. 보십시오, 이게. 화불급이면 찬 기운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명조금 건조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고 건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1월 말이지만은 찬바람이 확실하게 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장을 갖다가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상의 응용이죠.